보십시오. 어저께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함수예요. 뭐라고요? 함수. 엑셀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네, 근데 실무에서는 많이 안 써요. 이거는 실무는 가보셔야 알아요, 회사를. 그래서 어떤 회사는 함수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함수라는 게 아예 안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가면 많이 써요? 물어보시는데 그건 케바케라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함수를 할 건데 일단 거기 책 보세요. 66페이지. 거기 보시면 성수기 요금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래요? 순위. 네, 우리 순위 구하는 함수가, 그리고 시험 보실 때에는 함수까지는 줘요. 거기 책에 보시면 랭크 EQ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랭크 EQ. 네. 랭크가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뭐 구하는 함수라고요? 순위.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봐주세요. 정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하고 내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오름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오름은 올라갈 때. 그래서 1, 2, 3. 이렇게 올라갈 때. 내림은요? 내려올 때. 그래서 뭐 9, 8, 7.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 4, 5, 가나다라, A, B, C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차순이에요? 오름 차순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차순이라고요? 내림 차순.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할 건데 일단 여기가 1번 문제예요. 그리고 총 6문제 나옵니다. 함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는 맨날 똑같아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요 옆에가 몇 번이요?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5번. 6번이라고 거기 책에 보시면 써 있어요. 네. 거기 양가로 3, 양가로 4 있죠. 위에 보시면 위에. 여기 번호 다 써 있잖아요. 여기 양가로 1이 1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는 게 아니에요. 양가로 1은. 네, 그게 몇 번이란 뜻이라고요? 1번.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I5로 오세요. I5. I5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는 치세요. 는. 그 다음에 RH세요. RA요. 거기 있어요. 책이. 네, 항상 책 보시면서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뭘로 쓰라고는 줍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다 쳐야 되는데 다 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는 하고 2자 정도 치시면 돼요. 몇 글자요? 2글자. 근데 3글자 쳐야 될 때도 있어요. 2글자 쳤는데 안 보이면 그때는 3글자 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랭크 EQ라고 보이세요? 더블 클릭. 그래서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FX로 오세요. 순서는 항상 똑같아요. 는 치고 영어 치고 더블 클릭하고 FX. 이 FX가 뭐냐면은요, 요 FX가 하는 역할이 요게 함수 마법사라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버튼이에요. 우리 한글 할 때 차트 마법사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거는 차트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고, 요 FX는 함수 마법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함수 인수라고 뜨는데 함수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함수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오늘은 맞았는데 내일은 틀리고 네,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쓰는 게 함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 네. 근데 영어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래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성수기 요금으로 하래요. 무슨 요금이요? 성수기. 그러면 여기 성수기 요금 35만원 클릭하세요. 왜 여기를 클릭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순위 구할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요? REF. 그래서 두 번째로 오시면 요거는 뭐냐면은요 범위예요. 여기는. 근데 무슨 범위냐면 등수를 구할 범위. 네. 우리 지금 무슨 요금하고 있죠? 네, 성수기 요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수기 요금을 다 범위 지정하세요. 무슨 지정하세요? 범위 지정. 그 다음에 F4 한번 누르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요렇게 이름으로 나온 거 보이세요? 네, 요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저기 뭐냐 금요일 날 또 연습을 할 건데 이름 정의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정의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면 예, 요거는 그 뭐냐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요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기 요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누르세요. 거기 지문에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나요?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나요?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0이면 무슨 차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몇이에요? 0치고. 그리고 만약에 오름차순이면은 그때는 1 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0 아니면 0이 아닌 값이거든요. 그러면 0 아니면 몇이에요? 1로 할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움직이냐면 이 금액이 이 안에서 몇 등이냐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등수를 구하려면 내 점수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 등수를 구할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반이 10명이야. 그러면 나는 1등 중에서 몇 등만 나와야 되죠? 10등까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잡아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범위가 5명이면 몇 등까지만 나와야 돼요? 5등까지만. 네, 그래서 여기는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요 점수가 이 안에서 몇 등이다. 네, 요걸 보여주는 게 랭크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몇이라고 뜨죠? 1. 네, 그러면 몇 등이라는 얘기예요? 1등. 근데 거기 책 보세요. 거기 보시면 뒤에다가 위자 붙이래요. 뭐 붙이래요? 위 붙이시는 방법은 여기 뒤에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얘 누르세요. 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누르세요. 거기 0 뒤에. 네, 제일 끝에. 네, 거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는 1만 썼죠.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위자까지 붙이래요. 뭐까지 붙이래요? 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Shift 누르신 채로 숫자 7 치세요. 네. 아니 거기 말고 그 위에. 네, 그렇죠. 아니 여기 7. 네, 그거 아니에요. 걔는 네, 그냥 7일이에요. 네, 다시 해야 돼. 위치가 바뀌어갖고 다시 Shift 7치기. 요거를 AND라고도 하고 연산자라고도 해요.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위 치세요.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쳐주세요. 큰 따옴표 위,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또 닫으세요. 그리고 영어예요, 다시 치면. 그리고 지금 하신 건 콜론이고 큰 따옴표 요거예요. 잠깐 다시 드세요. 여기 Shift 누른 채로 7. 컨트롤 말고요. Shift. 7. 그 다음에 Shift 누르신 채로 큰 따옴표. 네. 그 다음에 위자 치세요. 다시. 타격키 저기 보세요. 밑에. 네. 그 다음에 F 치시고 채우세요. 네. 거기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네.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고. 네. 여기에다 놓으시면 까만 십자가 돼요. 그렇죠. 그때 누르고 여기까지 오죠. 그걸 채우기 엔드시라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그리고 뛰면 나머지가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여기에서 1 나왔죠. 1이랑 위자랑 뭐 하는 얘기예요? 붙여내라. 네, 연결해라. 그래서 연산자라고도 하고 뭐 연결자라고도 하고 엔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까만 십자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요거를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채우기 핸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2번 문제 끝에 가로에 보시면 choose right라고 있어요. choose 뭐요? right. 앞에 보세요. choose 함수라고 있는데 요게 뭐 하는 함수냐면 요게 1등 1일 때 몇, 2일 때 몇 요런 식으로 1대1로 입력하는 함수예요. 네. 근데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이 choose 함수는 무조건 1, 2, 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요런 식으로 1대1로 연결시켜주는 함수가 choose 함수예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right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right. right는 어느 쪽? 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서 글씨 갖고 오는 함수인데 우리가 글씨 갖고 오는 함수를 텍스트 함수라고 해요. 텍스트가 글씨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뭐라 그러죠? left. 중앙은요? mid. 네, 여기 중앙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right.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무슨 함수세요? 텍스트 함수예요. 그래서 왜 right가 필요하냐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관리 코드의 무슨 글자요? 네, 마지막이면 오른쪽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right를 쓰는 겁니다. 라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구분 밑에 클릭하시고 항상 함수의 시작은 뭐다? 네, 는이다. 그래서 는 치시고 ch. 그래서 ch 치시면 거기에 choose 함수가 뜰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choose 나오시나요? 네. 네, 그럼 다시 하시면 돼요. 찾으신 분은 일단 더블 클릭까지만 해주세요. ch 치면 그렇게 떠요. 밑에 조금 더 위에 보기 있잖아요. x 하나 더 그렇죠. 거기 더블 클릭 따닥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트 치세요. RI 치시면 여기 라이트 나옵니다. 라이트에서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가세요. 여기 FX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네, 제일 먼저 여기에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지금 무슨 함수에 있는 거예요? 라이트 함수.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쯤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라이트는 어느 쪽에서 갖고 오는 거야? 오른쪽.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고 써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 무슨 코드 누르세요? 관리 코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라고 써 있어요. 텍스트가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서 갖고 올 거예요. 근데 끝에 거 갖고 오라 그랬죠. 그러면 끝에서 몇 글자 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1 치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따지면. 그래서 1을 치면은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른쪽에서 갖고 와. 이 글씨에서 갖고 올 건데 몇 글자 갖고 올 거예요? 한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choose 함수로 가야 돼요. 근데 가는 방법은 지금 라이트가 까마죠? 마우스로 요 choose 함수 영어 있는 데를 클릭하래요. 그러면 choose 함수를 바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가 레프트 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지금 뭘로 바뀌었죠? choose로 바뀌었어요. 네, 거기 클릭하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라이트로 가고 싶어. 그러면 라이트 다시 누르시면 라이트로 바뀌어요. 해보세요. 거기 바뀌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라이트. 네, choose는 공. 그래서 지금 저희는 choose로 와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value 1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1번 값이에요. value가 값이에요.
그래서 요게 몇 번째 값이요? 네, 첫 번째 값. 거기 지문 보세요. 1이면은 뭐래요? 특급. 그러면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특급 치세요. 꼭 큰 따옴표 붙이셔야 돼요. 앞뒤에다가 글씨일 경우에는. 그래서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 뭐요? 특급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2일 때에는 고급이래요. 그래서 큰 따옴표 고급, 3일 때에는 기본.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치면 됩니다. 거기 지문에 있어야 항상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밑에 여기 보면은 써 있잖아요. 2면은 뭐요? 네, 계속 내려가요. 네. 255개까지 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254까지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칸이 부족해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몇 개까지 된다고요? 254까지 되니까. 함수는 저도 해봤지만 되면 재미있고요. 다른 거보다 이게 더 심해요. 네. 왜냐면 얘는 안 되면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되면 재밌고 안 되면 제일 짜증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프로그래밍도 딴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 뭐 이렇게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저런 거 많이 쓰잖아요. 키오스크. 그럼 키오스크로 프로그래밍을 짤 때 요거 누르면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매칭해서 짜놓는 거예요. 뭐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기본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이 요거는 어떨 때 쓰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짠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요 함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을 짤 때도 글씨는 다 무조건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글씨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세요. 밑에.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리세요. 요 까만 십자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1이면 뭐, 2이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함수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함수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대단해. 이런 게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면. 그 다음에 요번에는 3번 할 건데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라운드 다운에 D 에버리지. 거기 있어요. 가로에. 네, 라운드 다운하고 뭐 있어요? D 에버리지.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앞에 보세요. 우리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요? 올림. 라운드 다운은요? 네, 내림. 일명 버림. 뭐 내림이라고도 하고 버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 관련된 건데 이 반올림 관련돼서 하실 때는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에요. 점이. 그래서 점은 0이에요. 몇이라고요? 0. 그래서 소수점 첫 자리로 갈 때는 1, 둘째 자리는 2, 그리고 셋째 자리는 몇이에요? 3.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1이었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몇이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정수라 그러잖아요. 정수는 0이에요. 소수점 안 보여주는 거. 얘를 0이라고 하고 내려갈 때는 1, 2, 3.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책 봐보세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예제에 123.666이었는데 123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23. 그러면 여기는 정수만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아까 정수일 때는 몇이라 그랬죠? 0이라 그랬어요. 몇이라 그랬어요? 0. 그래서 이따가 0을 넣어주셔야 돼요. 몇 넣어주셔야 된다고요? 0.
그 다음에 디에버리지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일까지는 함수할 때 동안은 제가 앞에 쓴 거 다 프린터해서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번에는 이제 디에버리지를 볼 거예요. 뭐 볼 거라고요? 디에버리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에버리지가 평균이에요. 뭐라고요? 평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D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뭐 구해라? 평균 구해라. 그래서 디에버리지라고 해요. D썸도 있어요. 썸은 합계예요. 그럼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뭐 구해라? 합계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은 할 줄 아셔야 용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3번에다가 는 치세요. 그 다음에 라운드 먼저 칠 거거든요. R5 치세요.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 네, 정해져 있어요. 항상. 1번 어디? 그렇죠. 네, 호텔의 객실수 평균 있죠? 네, 거기 옆에. 그래서 는 치고 R5 치세요. 그래서 R5를 치시고요. 그러면 여기 라운드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있으세요? 라운드 다운 가셔서 무슨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치세요. 디에버리지. DA만 치시면 돼요. 웬만하면 몇 글자 치시라고요? 네, 2자. 그 다음에 2자로 안 나올 때만 3글자. 네. 그리고 여기 디에버리지라고 있어요. 그거까지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FX. 그리고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 100%는 아닌데 90% 이상은요. 거기 지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거기 라운드 다운 디에버리지죠. 그러면 라운드 다운 넣고 뭐 넣으세요? 디에버리지. 네.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10개 나오면 9개는 그냥 순서대로 넣으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맨날 회원가입할 때 보면은 이름 넣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주소 넣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넣고 저장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왜냐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찾아서 쓰기가 어떻죠? 편하죠. 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딜 잡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B4부터 H12까지. 이거 맨날 똑같아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장점이. 맨날 똑같은 게 좋은 점입니다. 알죠? 그래서 B4부터 어디까지요? H12까지. 근데 왜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여기만 잡아야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요 밑에 함수예요. 뭐라고요? 함수.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써먹어야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못하는 사람은 이 문제도 틀리겠죠. 맞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요거를 못해도 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경계선이 딱 여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B4부터 어디까지요? H10까지. 그래서 우리가 2작업, 3작업 할 때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B4부터 H12까지 복사해서 붙여놓게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포기하고 시험장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왜냐면 이게 생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익히는데도 머리도 아프고 하다 보니까 전 함수 안 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함수를 안 하면 A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B예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함수가 12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B사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필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필드는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초반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열이 이게 열이라고 했어요. 맞죠? 요거는 뭐라 그랬죠? 행. 네. 줄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줄도 맞는데 엑셀에서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행. 한글에서는요 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들마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를 한글에서는 칸이라 그래요. 근데 엑셀에서 뭐라 그래요? 열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열. 그래서 여기에서 필드가 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열인데 거기 지문 보세요. 3번 문제 보시면 호텔의 객실수 평균이에요. 무슨 수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저희가 여기부터 범위가 했죠. 그러면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부부는요? 2. 전국은요? 객실은요? 그래서 여기에다 다 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열에다가 4라고 치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을 계산할 거야? 네 번째. 그래서 객실수를 계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에요. 뭐라고요? 조건. 그래서 조건을 넣어 주실 건데 이것도 거기 지문에 있어요. 호텔의 객실수라고 써 있어요. 한 번 문제예요, 저희 지금. 네. 여기 있잖아요. 5의 객실수요? 호텔. 그러면 좀 전에 객실수는 했죠. 그러면 조건이 호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대부분 조건 그러면 이것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D로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는요. 호텔밖에 못 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개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러 줘요. 나 모르겠어. 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어떻게 있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위 잡을 때에도 같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시면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나 평균 낼 거야. 네, 평균 낼 건데 이 범위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거에서 평균 낼 거야. 근데 부분이 뭐인 거예요? 호텔이고. 그럼 여기 호텔이 지금 하나, 둘, 셋이죠.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호텔을 찾아서 옆으로 가요.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25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98개를 더해서 평균 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네. 첫 번째 호텔 네. 거기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부분 클릭하고 아니요. 그냥 한 번에 두 개 같이 잡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잡으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잡으면은 얘가 못 알아봐요. 네. 그리고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거는 이 엑셀을 만드신 분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네. 우리는 그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건 다 그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1 더하기 1은 몇이죠? 2라고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2라 그래야지 어떤 사람한테 1 더하기 1을 물어봤더니 9래.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안 친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더하기 1은 9래. 그러면은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조금씩. 네. 왜요? 약속을, 그렇죠.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D 나오는 함수 하실 때는 꼭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같이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버리지 끝났고 이제 라운드 다운 해야 돼요. 라운드 다운 여기 또 영어 오셔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 라운드 다운은 버리는 함수인데 아까 제가 그 여기에서는 점수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몇을 넣어야 된다고요? 0. 그래서 여기 밑에다 0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넘버 디짓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버림할 거냐. 0이니까 소수점 이하는 뭐 하겠다? 버리겠다.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166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기똥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고 다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AI가 할 거라 그런 문제인 거지.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거. 지금 저거까지 된대요. 뭐까지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AI한테 내가 뭐 옛날 조선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게임 만들 거야. 시나리오 좀 써줘. 그러면 큰 틀은 잡아줘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세부 내용만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근데 아직은 레포트는 못 써줍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금 대학원 공부하는데
몇 번 물어봤대요, AI한테. 레포트 좀 써줄 수 있니? 그랬더니, 못 써준다고 얘기한대요. 아직은 거기까지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레포트까지도 써주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 학습이 안 돼 있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AI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걸로 돈 버시는 분도 있어요. AI가 학습을 하려면 사람들이 계속 이거는 강아지야,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를 계속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그걸로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서 요거 배우시면 돈 돼요 라고 하면은 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언제 유행했냐면은 작년 초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하신 분들은 돈 벌었는데 아니요, 빨리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학습을 미리 시켜놨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제 단순 학습은 돈이 안 돼요. 이제는 그거보다 학습 능력이 올라가서 좀 더 어려운 걸 줘야 얘가 돈이 돼요. 근데 어려운 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학원비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저 아시는 분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늦었대요. 네, 이제 돈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인드로 살거든요. 내기에 들어오면 늦었다. 근데 들어가고 싶으면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저는 항상 그 마인드예요. 네. 왜냐면 남들 안 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거기 4번 보시면 평균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평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네, 이게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에버리지는 없고 서비프하고 뭐만 있죠? 카운트 if만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구하거든요. 합계 나누기 개수. 이 합계가 뭐예요? sum. 개수가 뭐예요? count.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합계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를 해서 뭐를 내라? 평균을 내라. 네, 이렇게 어렵게 주는 거예요. 원래는 에버리지 갖고 하면 한 방에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주냐면 시험이니까. 우리를 뭐 해야 돼요? 괴롭혀야 돼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 마지막에 저거 하거든요. 주기도문 외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왜요? 시험은 어려운. 네, 사람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맞잖아요. 돈의 유혹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다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일단 자격증 시험이긴 하니까. 일단 여기 밑에 칸에다가 또 는 치세요. 네, 그 칸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는 치시고 SU 치세요. SU. 그러면 거기 밑에 sum if라고 뜰 거예요. 네, 뭐라고 뜨세요? 네, sum if 가서 더블 클릭. 네, 그 다음에 fx.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함수할 때마다. 함수 이제 요번 주에 설명을 얼추 마무리하겠지만, 함수할 때마다 맨날 무슨 얘기 할 거냐면, sum if가 뭐냐면, sum이 합계예요. if는 조건이에요. 조건에 맞춰서 합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range가 범위예요. 범위인데 무슨 범위냐면 조건 범위예요. 왜냐면 조건에 대해서 합계를 내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 범위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아까?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조건. 그러니까 하실 때마다 이게 뭔지를 계속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 목표는 뭐냐면 그냥 딱 보고 아 이거는 조건에 대한 범위였지, 아 여기에다가는 조건 되는 거였지. 여기 썸 있죠? 마지막에 썸은 뭐라 그랬어요? 합계. 레인지는요? 범위. 그러면 무슨 범위요? 합계 범위요. 이렇게 돼요. 당연히 하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이죠. 근데 지금까지 다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제 조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한다라는 전제 하입니다. 네,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난이도예요. 제일 먼저 조건 범위 먼저 할게요. 거기 지문 보세요. 4번. 펜션의 성수기 요금입니다.
네, 성수기 요금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펜션이 뭐예요? 펜션. 그러면 이건 조건에 대한 범위라고 했죠. 펜션이 여기 있어요. 그럼 범위니까 얘를 찍어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 호텔부터 펜션까지 잡아요. 왜냐면 제가 조건이라 그랬어요. 조건에 대한 범위라 그랬어요. 네, 조건에 대한 범위. 그래서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펜션입니다. 뭐예요? 펜션. 글씨 치실 때는 꼭 앞뒤에다가 뭐 붙이세요? 큰 따옴표.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여기 펜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오타가 좀 많이 나는 편이야. 그러면 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세요. 있으면. 없으면 쳐야 돼요. 없으면 쳐야 되고 지금 여기 펜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펜션이라고 떠요. 맞죠? 그래서 꼭 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네, 있으면 있는 거 활용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썸 레인지 합계 범위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뭐 합계 낼 거죠? 거기 지문 보세요. 지문. 네, 펜션에 뭐요? 무슨 요금? 네, 성수기 요금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잡으면 돼요? 성수기 요금. 네. 그러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컴퓨터가 여기에서 펜션을 찾아요. 그러면 옆으로 쭉 가요. 그래서 성수기 요금의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펜션 또 있죠. 그러면 또 펜션을 또 찾아요. 옆으로 가서 얘를 뭐예요? 더해요. 그리고 이게 최종 값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엉뚱한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네, 확인 누르세요. 여기 성수기 요금에 클릭하고 아니요, 범위. 클릭이 아니고 범위 그러면 항상 여기부터 이 위에는 D일 때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써요. 여기 밑에부터 여기까지. 네, 그렇죠. 거기부터 밑에까지. 그렇죠. 범위. 아니요, 12만 5천 원까지. 네, 펜션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펜션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체로 범위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펜션을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예요? 네, 컴퓨터가 찾는 거예요. 네, 그냥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다가 다시 클릭하시고 나누기 해주세요. 왜냐면 아까 제가 합계 나누기 개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합계까지 한 거예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합계. 뒤에다가 나누기 하시고 네, 여기 그 다음에 COU 치세요. COU. 그러면 거기서 카운트 if 찾으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카운트 if가 있고 s가 있어요. s는 조건이 2개 이상입니다. 네, 우리 s 나오면 복수잖아요. 네, 그래서 s 나오면 2개 이상.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은 99% 카운트 if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fx. 레인지가 범위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범위가 아니고 조건 범위입니다. 무슨 범위라고요? 조건 범위. 그래서 지금 조건이 펜션입니다. 뭐예요? 펜션. 저희는 함수 마법사가 네, 그거 왜 그러냐면 못하나 같아요. 안 돼요. 다시 나누기 15만 치세요. 거기 밑에서 카운트, CO6까지. 6까지 치세요. 네, 여기 카운트 입구가 더 더블 클릭. 그게 안 됐어요. 네, 따닥. 그렇죠. 그 다음에 FX. 항상 뭐 순서에 맞춰서.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범위인데 조건 범위예요. 지금 조건이 펜션이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우리 잡아만 주면 돼요. 네. 몇 개인지 세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 안에서 세라라고 명령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라고 그랬죠. 지금 조건이 뭐라고요? 펜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펜션. 그럼 여기 펜션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큰 따옴표 뭐라고 쳐도 된다고요? 펜션이라고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확인.
누르면은 끝. 아, 저는 여기서 또 그냥 눈 다시 하세요. 네, 거기 밑에 클릭하시고, 네, 거기에서 펜션 잡으세요. 펜션. 지금 문제 펜션 있잖아요. 거기 책이 보시고, 펜션만 잡으면 돼요. 네, 잠시만요. 왜 금액이 다르지? 보세요. 21만 원. 아, 우리 다 담아놨잖아요. 한번 끝까지. 확인 다시 하시면 좀 많이 그러니까 처음이라 헷갈리셔서 그러는데 항상 끝까지 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잠깐 쉬었다 15분에 거기 5번, 6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까지 할 겁니다.